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퍼플캣의 퍼플박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타로카드에 대해서 입문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시던 타로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타로카드의 중요성, 타로 리더와 질문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타로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점성술 중에서 호러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타로카드랑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제가 또 설명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러리라는 점성술은요. 질문자가 점성가에게 질문을 한 그때와 장소, 시간에 대해서 천궁도를 보고 그 질문에 대한 이벤트의 발생이나 성사 여부를 얘기해주는 점술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육성 게임인데요. 별자리 아시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별자리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태어난 시에 대한 별자리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서양 점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주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짧은 그 시간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천궁도 점성술 호러리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자가 자신의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거를 점성가에게 밝히고 점성가는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그 점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타로점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타로카드도 마찬가지로 타로 리더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로점 해석을 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연애점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두신 분 있으신가요? 뭐 사귀시는 분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연애점 봐주세요. 막 되게 아리송하죠. 그때 연애점 봤을 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연애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애를 하지를 못했는데 한동안 못했는데 뭐 2차 저차 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뭐 한 달 안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예 아니오에 대한 답을 내려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다짜고짜 연애 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풀어드릴 수도 없고요. 애매하죠. 타로카드는 호러리의 예를 들었을 때처럼 단시점이기 때문에 짧은 그 시점이죠. 뭔가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한이라는 게 뭔가 보편적으로 타로카드의 기한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타로 리더들이 워낙 질문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기한을 길게 두시고 사주처럼 뭔가 이렇게 평생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아이를 언제 낳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와서 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뭐 또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배가 좀 살짝 나오신 임산부분이랑 남편분이 오셔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좀 봐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기한이 굉장히 긴 경우는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아니요 아니면 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질문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일까지만 해도 내일 내가 밥을 먹고 뭔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커피도 잠깐 마셨다가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텐데
내일 하루만 해도 24시간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타로카드로.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뭔가 애매모호해지고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뭔가 두리뭉실한 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큰 타로카드의 오해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좀 타로 리더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도 한데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질문자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폭넓은 시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타로 카드에 대한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타로 카드에 대한 이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너무 때려 맞추기 식이다.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돌려 말하고 뭔가 답이 엉성하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다. 다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셔갖고 연애점을 보고 싶으시대요. 연애운을 보고 싶으시대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다른 분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으렸는데 끝날 때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우는 연애점이 아니라 애정운을 보셨어야 하는데 이분이 잘못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인을 한 경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제가 잘못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드렸지만 질문자의 태도도 그렇고 이제 타로 리더의 경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잘못된 카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만큼 타로 리더와 질문자 사이에 뭔가 신뢰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원활한 대화가 성립이 되어야 타로 카드가 정말 잘 봐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뭔가 황당하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많이 웃으셨던 경우인데요. 이제 이분은 착각을 하신 거죠. 다른 곳에 가셔야 하는데 이제 잘못 들어오신 경우인데 이렇게 타로를 보고 있다가 어떤 한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어떤 게 궁금하셔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그냥 냅다 다짜고짜 자,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한번 맞춰봐. 글쎄요,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투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당황했죠. 다른 곳에 가셔야 할 분이 이곳에 오셨으니까. 누차 설명드리지만 저는 심령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다 알아들일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이제 타로 리더는 신을 받드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로 어린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어린 친구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글쎄요, 너무 동심을 깨트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한데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타로 카드가 삐졌어요. 화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성질이 급하고 이렇게 버럭버럭하고 고집도 세고 그런 걸 보면 불속성인 것 같은데 제 불속성이랑 잘 맞는 카드 없나요? 아니면 제가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타로 카드로 저주 내리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또 재밌는 것 중에 타로 카드로 이제 타로 카드가 좀 오래돼서 지저분해지고 사념을 많이 탄 것 같은데 보름달 아래에 흙을 묻어놓고 타로 카드를 묻어놓으면 정화가 된다면서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거나요. 판타지 만화나 소설을 너무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현실 세계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제발요. 타로 카드는요, 진짜
사람이 종이에 인쇄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타로카드는 말 그대로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뭔가 이렇게 사념의 대상이라든지 점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차 밝혀두지만 타로카드는 진짜 도구예요. 아시겠죠? 도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주를 내리시려면 글쎄요, 저주보다는 저는 가능하면 그 친구분과 화해를 거듭적으로 당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타로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술로서의 카운셀링으로서의 심리 카운셀링으로서의 타로카드. 자, 타로카드는 구성으로 보면 총 78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타로는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로카드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로 나뉘게 되는데요. 메이저 카드가 22장이고요. 마이너 카드는 56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78장이죠. 메이저 카드가 이제 주축으로 타로 카드를 내용을 이끌어가게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시는 카드 중에서는 이제 0번, 타로 카드에서 0번으로 표시되는 풀 카드, 바보 카드입니다. 이제 바보도 있고, 뭐 왕도 있고, 여왕, 또 운명의 수레바퀴, 탑,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카드들이 있는데요. 22장을 제가 다 읊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10가지만 할게요. 이제 타로 카드를 보시면 메이저 카드가 주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타로가 좀 불완전해요. 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성배 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펜타클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무 지팡이, 완드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이프, 칼 카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로 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타로 카드의 상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카드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2가지에서 3가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증폭될 수 있어요. 정방향과 역방향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자, 타로 카드가 이렇게 딱 정상으로 서 있으면 이게 정방향이고요. 카드를 섞다가 뒤집어져서 나오면 이게 역방향입니다. 정방향과 역방향은 뜻이 반대로 뒤집힌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더 다양하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봤을 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타로카드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타로카드를 봤을 때 질문자와 그리고 타로 리더 간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타로카드의 이미지 상징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 리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뭔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요즘은 기본적인 서적이 도서관에도 있을 거고 서점에도 있을 거고 꽤 많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더 웨이트나 유니버셜 웨이트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